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성이 아닌 일반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죠. 카운터사이드는 일반 캐릭터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각성캐가 아니라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죠. 각성캐를 쓰더라도 일반 캐를 섞어 쓰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반 캐릭터도 꼭 키우셔야 해요. 먼저 일반 캐릭터, 맨 위에 보이는 양아림, 아그네스, 시엘, 이 셋은 반드시 얻어두는 걸 추천해요. 양아림은 아군한테 베리어를 부여하는 서포터인데 얘는 아군의 스킬 충전 속도를 무려 40%나 증가시켜주고 궁극기를 쓰면 아군의 공격력을 올려주고 힐까지 해줍니다. 거의 3코스트 각성 신지하죠. 초반 PB부터 엔드 PB 그리고 건틀렛까지 모두 사용하는 만능 서포터예요. 아그네스는 사거리가 긴 데미지 딜러죠. 기본 공격으로 디버프를 걸고 적의 방어력을 영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건틀렛에서는 적의 체력을 25% 감소시킵니다. 레이드나 협력전 그리고 격전 지원 같은 대부분 보스 컨텐츠에서 딜러로 사용하고 건틀렛에서는 오퍼레이터 올리비에 박과 함께 사용합니다. 아그네스는 평범한 스나이퍼와 달리 디펜더까지 잘 잡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고평가받죠. 시엘은 튼튼한 딜탱 캐릭터예요. 아그네스와 마찬가지로 기본 공격으로 적의 방어력을 영구적으로 감소시키고 대부분 SSR 캐릭터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탱커로도 자주 사용해요. 그리고 시엘 같은 경우엔 이번에 신규 스킨을 받을 예정인데 이게 꽤나 잘 뽑혔더라고요. 자, 다음은 스카이. 얘는 공격력을 올려주는 서포터예요. 기본 공격을 통해 아군의 공격력을 30%, 피해 감쇄를 15% 올려주고 궁극기를 쓰면 적의 회피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레이드, 협력전, 격전 지원 이런 대부분 보스 컨텐츠에서 서포터로 사용해요. 스펜서, 침식체를 상대로 유용한 디버퍼예요. 얘는 솔저기 때문에 솔저 스킬 충전 속도 장비를 사용해요. 얘는 침식체 적 한정으로 정말 높은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침식체가 나오는 컨텐츠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치오유 역시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딜탱 캐릭터인데 시엘보다 1코스트 싸지만 몸이 비교적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어 약화가 필요한 보스 컨텐츠에서 사용해요. 자, 그리고 시그마. 얘는 코스트를 지속적으로 얻는 타워 유닛이에요. 메카닉이기 때문에 메카닉 스킬 충전 속도 장비를 사용하고요. 협력전 기가스나 브리트라 같은 레이드 콘텐츠에서 꽤 유용합니다. 그리고 건틀렛에서는 이제 라인을 당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짐보라. 얘는 기본 공격으로 쿨타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예요. 덕분에 브리트라 같은 레이드나 데몰리션 웜 저단계에서 유용한데 문제는 스킬 쿨타임 증가에 면역이 있는 보스를 상대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가은. 정말 무난한 레인저죠. 재무장을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재무장을 하면은 더 세져요. 재무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애들을 먼저 해주는 걸 추천해요. 자, 카르멘. 얘는 사거리가 긴 힐러예요. 이 게임에서는 힐러를 모두 다 쓰는데 0티어 힐러 재무장 치나치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좀 낮춰도 됩니다. 참고로 건틀렛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힐러예요. 도로시는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버퍼입니다. 자체 데미지는 그다지 높진 않지만 공격 속도 버프가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스 컨텐츠에서 사용해요. 레베카는 메카닉의 카운터 유닛인데 메카닉을 고철덩이로 만들어주고 덤으로 방어력 약화 스킬도 가지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긴 방어 약화 디버퍼기 때문에 이게 꽤나 괜찮습니다. 메카닉이 나오는 PB에서 상당히 유용한 캐릭터예요. 아인츠바이는 2코스트 탱커예요. 2코스트밖에 안 되는데 이제 캐릭터가 2명이나 나옵니다. 얘들은 유비일 때 상당히 유용한 캐릭터고 엔드 PB에서는 잘 안 써요. 그리고 건틀렛에서는 서브 탱커로 기용돼요. 레비아타니스. 데미지를 반사하는 탱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중 공격이 가능하고 일반 디펜더 중에서는 정말 최고의 초반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비에게 추천하는 디펜더예요. 건틀렛에서도 좋은데 거의 유일하게 반사 탱커 포지션이라서 얘는 밴도 자주 먹는 캐릭터고 상당히 좋은 픽이에요. 화선검 사나에 얘는 특이한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스킬을 쓰면 일정 타수만큼 모든 데미지를 1로 바꿔주는 철벽 패시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브리트라 같은 타수가 낮은 적을 상대로는 사실상 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건틀렛에서 나쁘지 않은 픽이에요. 호라이즌. 카운터가 아닌 메카닉이에요. PBE보다는 건틀렛에서 유용한 캐릭터고 메카 덱에서 핵심 디펜더로 기용합니다. PBE에서도 쓸 수 있는데 디멘션 트리밍 스위프트 2번 방에서 사용해요. 기계수집가는 메카닉의 카운터 유닛인데 최근에 재무장을 받았죠. 하지만 얘는 재무장을 안 해도 성능이 꽤 좋기 때문에 재무장 우선순위는 좀 낮은 편이에요. 디멘션 트리밍 스위프트 1번 방에서 되게 유용합니다. 리타도 기계수집가랑 마찬가지로 메카닉의 카운터
카운터 유닛이죠. 얘도 약간 서포터의 탈을 쓴 딜러인데 저는 기계 수집가 쪽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얘는 재무장도 나왔으니까 가능하면은 기계 수집가를 먼저 얻는 게 더 좋겠죠. 이프리트 중거리 메카닉 딜러입니다. 얘는 카운터를 사용할 수 없거나 메카닉 딜러가 필요할 때 꽤 쓸만한 픽인데 디멘션 트리밍 스위프트 2번 방에서 사용해요. 스피라는 강제로 앞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진 서브 탱커예요. 과거에는 보통 다이브에서만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건틀렛에서 테러덱의 핵심 캐릭터가 되었죠. 루크레시아는 방어 약화 스킬을 가진 공중 레인저예요. 반각 딜러인 아그네스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그네스보다는 데미지가 약하고 방어 약화 유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아쉬워요. 디멘션 트리밍 스위프트 3번 방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니콜 고정 피해 특수기를 사용하는 레인저입니다. 이 특수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솔저 특수기 피해 증폭 장비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튼튼한 잡몹을 빠르게 돌파하는 용도로 사용해요. 유비보다는 고인물들에게 적합한 캐릭터죠. 드레카바크 침식체를 상대로 강력한 스나이퍼 딜러입니다. 침식체 피해 덕분에 특정 컨텐츠에서는 유용한 딜러예요. 브리트라 같은 레이드에서 메카닉 딜러로 사용해요. 이 외에도 좋은 캐릭터가 좀 많긴 한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다음은 재무장 캐릭터입니다. 재무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 재화가 엄청 많이 들고 캐릭터를 110레벨까지 올리고 재무장을 하면 레벨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다시 키워야 돼요. 정말 많은 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제가 만든 재무장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해요. 자, 재무장 캐릭터들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우선 재무장 치나츠, 이 게임의 최고의 힐러예요. 압도적인 힐량과 유틸, 심지어 자신까지 회복하는 사기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고 모든 PB 그리고 건틀렛에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재무장 디펜더 라인이죠. 재무장 케이시, 알렉스, 김철수 순서로 좋은 편인데 2명 이상의 디펜더가 필요하거나 건틀렛의 밴 시스템 때문에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모두 키워두는 편이죠. 재무장 케이시는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성능이 좋지만 리더 스킬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가 아닌 상황에서 다소 아쉬워요. 알렉스는 리더 스킬의 비중이 적지만 재무장 케이시보다는 약간 아쉬운 성능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재무장 디펜더다. 김철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피해 제한과 유효타 흡수 같은 중요한 유틸이 없어요. 하지만 얼등급 캐릭터라서 재무장을 만들기 쉬운 편이고 PB에서도 상당히 유용해요. 그 다음은 딜러를 살펴봅시다. 재무장 가은 정말 무난한 3코스트 레인저예요. 리더 스킬도 좋은게 스킬을 사용하면 잠깐 동안 아군의 공격 속도를 20% 올려줘요. 그리고 건틀렛에서도 자주 사용해요. 그리고 재무장 리벳 얘는 최고의 2코스트 딜러죠. 카운터나 침식체를 상대로 80%의 추가 피해를 입히는 패시브 때문에 건틀렛과 PBE에서 둘 다 정말 좋은 캐릭터예요. 유일한 단점은 솔저와 메카닉을 상대로 비교적 약하다는 거. 재무장 오르카, 재무장 슈발리에는 과거에 정말 좋은 재무장 캐릭터로 평가받았는데 일반 캐릭터 중에서 성능이 매우 좋은 CL 같은 스트라이커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낮아졌어요. 격전 지원 같은 PB에서 종종 사용하는 캐릭터지만 우선순위는 좀 낮다고 생각해요. 재무장 타이탄은 건틀렛이라는 유저라면 정말 중요한 캐릭터예요. 메카딕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덱에서도 재무장 타이탄을 사용하며 특히 오퍼레이터 시속과 효율이 좋아요. PBE에서는 협력전 기가스에서 사용합니다. 재무장 샤오리는 강력한 스나이퍼입니다. 하지만 아그네스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아졌고 이제는 데미지가 괜찮은 일반 스나이퍼까지 나오면서 우선순위는 좀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기계 수집가 같은 경우에는 원본 성능도 좋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좀 낮다고 생각해요. 재무장 성능 자체는 꽤 괜찮습니다. 특히 건틀렛에서 상당히 유용한 픽이 되지 않을까 기대 중이에요. 재무장 라우라는 사기적인 리더 스킬을 가진 디버프형 서포터입니다. PBE보다는 건틀렛에서 유용한 캐릭터인데 필드에 있는 모든 적들의 공격 속도와 치명을 감소시킵니다. 재무장 미아 얘는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데 특화된 스나이퍼예요. 라스트 스탠드처럼 적이 많이 나오는 스테이지에서 미아를 써보면 엄청난 뽕맛을 느낄 수 있죠. 강소영은 건틀렛에서 유용한 캐릭터입니다. 건틀렛을 즐겨하는 유저라면 우선순위가 매우 높고 보통은 후열의 적 캐릭터를 방해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펜드래건
건틀렛에서 조커픽으로 사용됩니다. 출격 범위를 공격해서 즉시 데미지를 입히는 마법 카드 같은 느낌이죠. 자, 이외에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는 얼터니움 리액터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얼터니움 리액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린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앞서 얼터니움 리액터는 각성 캐릭터 먼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액터를 받은 SSR 캐릭터도 이것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나온 라이카는 얼터니움 리액터를 받고 꽤 좋아졌어요. 2코스트 레인저인데 DPS가 꽤 높아져가지고 약간 리벳 같은 느낌으로 쓰기 좋더라고요. 여유 있으면 라이카는 리액터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리액터 로자리아, 얘는 건틀렛에서 테러덱이나 러쉬덱에서 사용합니다. 필드를 정리하는 수류탄 같은 느낌인데 리액터를 바꿔서 사망시 코스트 환급 패시브까지 생겨서 정말 좋아졌죠. 리액터 제이나는 5초 동안 HP를 회복하면서 무적이 됩니다. 이 효과는 최대 2번까지 발동하기 때문에 건틀렛에서 고평가받고 있는 캐릭터죠. 리플레이서 나이트, 리액터를 바꿔서 꽤 좋아진 캐릭터예요. 상대방 진영에 강력한 딜러가 없다면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분탕칩니다. 그리고 세라펠, 얘는 보통 건틀렛에서 쓰는 디펜더인데 리액터를 바꿔서 나쁘지 않은 디펜더가 되었습니다. 리액터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사실 그 외에도 좀 많긴 한데 특정 덱에서만 쓸만하고 범용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딱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SR 등급, 얼등급 캐릭터들, 여기에서도 좋은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들만큼은 키워두시는 게 좋아요. 린시에는 궁극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코스트를 얻을 수 있는 캐릭터예요. 장기전 컨텐츠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상 린시엔을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필수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타워 시그마가 코스트를 얻을 수 있는 캐릭터긴 하죠. 그리고 이 힐러 라인들 우선순위는 높지 않지만 나중에 여유가 되실 때 다 키워두시면 됩니다. 관리국 총병, 관리국 방패병, 그리고 타라스크, 이 친구들도 상당히 유용한 캐릭터죠. 총병과 방패병은 여전히 솔저덱에 현역으로 사용하는 캐릭터들이죠. 2코스트라서 싼 맛으로 쓰기도 좋아요. 타라스크는 방어 약화를 지속적으로 걸 수 있는 메카닉이라서 PvE에서 종종 사용합니다. 힐드는 레이드 버퍼로 카운터 공격력을 올려주는 캐릭터예요. 주시우는 반격 스킬을 가지고 있고 격전 지원 솔리키타티오에서 사용합니다. 최이나 같은 경우에는 타워 시그마처럼 약간의 코스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쓰입니다. 아이언사이드는 메카닉 전용 힐러인데 회복 강화 아이템이 있으면 정말 엄청난 힐량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N등급 캐릭터 중에서 우드피커 그리고 스페로우가 꽤 쓸만하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건틀렛에서 나쁘지 않은 캐릭터인데 PB에서는 안 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외전 파밍이 가능한 캐릭터예요. 서브 스트림을 통해서 파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캐릭터 명함까지는 파밍해 주시는 걸 추천해요. 아까 나온 재무장 리벳의 원본이죠. 반드시 캐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워든, 파밍으로만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솔저 스나이퍼죠. 얘도 얻어두셔야 돼요. 다음은 에콜라이트, 얘 같은 경우에는 건틀렛 전용 힐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복 강화 장비가 완성된 고인물들의 에콜라이트는 재무장 친화 취급의 힐량을 보여줍니다. 대시도 파밍으로 얻을 수 있는 방어 약화 스나이퍼예요. 필수 캐릭터는 아니지만 얘도 레이드 같은 컨텐츠에서 좋은 캐릭터예요. 그리고 오르카, 슈발리의 강소영, 얘들은 재무장 원본 캐릭터죠. 관리국 검사는 솔저 전용 딜탱 캐릭터인데 솔저 덱을 쓰실 거면은 파밍하는 것도 좋아요. 마리아는 레이드 버퍼로 나쁘지 않아요. 필수캐는 아니지만 여유가 되면 하나 정도는 캐둡시다. 그리고 그 아랫줄은 제가 딱히 설명은 안 할 건데 만약에 건틀렛에서 테러 덱을 할 거라면 이 썬더볼트 하나만 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서윤과 신지아, 제가 얘들을 따로 분류를 했는데 얘들은 꼭 키워두셔야 합니다. PvE 컨텐츠에서 아주 쓸만한 버퍼로 사용하는 캐릭터들이죠. 마지막으로 쓸만한 솔저와 메카닉을 좀 따로 모아놨는데 이거는 표로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각성 캐릭터만 키우시면 안 돼요. 각성 캐릭터를 쓰더라도 일반 캐릭터가 받쳐주는 편이 좋고 각성 캐릭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반 캐릭터를 키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 감사합니다.